자, 이번 시간에는 JW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채널에 스프링부트 보안 강의하고 연결이 되는 강의입니다. 이제 제가 워낙 JWT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반으로 쪼갰고요. 자, 우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프링부트 시큐리티 요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쭉 그려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거고요. JWT는 이제 어디다가 적용을 시킬 것이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네. 스프링 시큐리티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우선 이제 필터를 통해서 쭉 뒷단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JWT를 적용시킬 필터를 요 앞에 둘 거예요. 요 앞에 두고 요 거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뒤로는 스프링 시큐리티 로직을 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코드는 제가 지금 다 코딩을 해 왔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코딩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쭉 지난 시간에 비해서 어떻게 JWT가 적용이 됐는지 그 부분에 이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딩을 다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지난 영상에서 작성됐던 부분들에 이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유저 디테일즈하고 이제 유저 디테일즈 서비스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유저 디테일즈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이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걔를 저는 유저 엔티티를 익스텐드 해가지고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구현한 식으로 저는 작성을 했고요. 아마 다른 영상들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 영상, 앞 영상을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쭉 정리를 해왔고요. 이 정리된 내용들을 순서대로 쭉 이제 훑어가면서 어떻게 JWT가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시큐리티 부분, 여기 컴피그 부분을 먼저 볼게요. 예, 컴피그 부분 쪽에 보면은 기존 시간에 우리가 작성을 했던 부분들이 시큐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컴피그 부분이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컴피그 부분은 이제 패스워드를 인코딩 한다든지, 아니면 유저 디테일 서비스에 대한 제공 빈,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에 대한 세팅,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컴피그를 통해서 어떤 URL에 대해서 인증을 허가하고 거부하는지에 대한 세팅, 이런 부분이 있는데, JWT를 이제 적용을 하면서 제가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JWT를 쓰게 되면은 세션을 안 쓰죠. 네, 세션을 막는 부분이 이제 코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세션 매니지먼트 이 부분에 세션 크리에이션 폴리시 스테인리스, 네,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세션을 안 쓰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add filter before라고 되어 있죠. 네, JWT 오스 필터를 하나 이제 커스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 있죠. 이 필터 앞에 JWT 필터가 동작을 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JWT 필터 이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이 필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HTTP 베이직이라고 있었는데, 기존 시간에는 이제 HTTP 베이직 요거를 이용을 해가서 로그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건데, 이제 이것도 이제 주석으로 지워놓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JWT 오센티케이션 필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필터를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의 맨 앞에서 동작하게끔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요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JWT 필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이제 한 번만 동작하게끔 once per request 필터를 상속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떨어진 분들은 필터를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스프링부터의 필터를 이제 익스텐드 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 두 필터 인터널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해서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동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JWT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브라우저에서 리퀘스트를 주고 리스판스를 받을 때 이 바디 부분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HTTP 프로토콜의 헤더 부분에 위치합니다. 헤더 부분에 위치하고 거기에 authorization이라는 키에 토큰 맨 앞에 이제 bearer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헤더 부분에 담아서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필터는 그 헤더 부분에 authorization이라는 키를 끄집어내서 뭔가 이렇게 문자열을 긴 거를 들고 올 텐데, 그 문자가 긴 거에 맨 앞에 베어러라는 것을 하나 더 붙여주게 됩니다. 이 베어러를 왜 붙여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소라이제이션에서 뭔가 문자열을 꺼내 왔는데 그 베어러로 시작되는 문자열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작성한 이 필터를 그냥 패스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자, 두 번째로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간에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시하고 있는데 뭐 여기 뭐 이메일이 널이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통과한 거죠. 헤더에 베어러라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베어러 뒤에 있는 문자열을 이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낸 것이 이제 JWT 여기에 여기 7 되어 있죠. 7. 이 7이 바로 이제 베어러가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예요. 그래서 7개 이후의 문자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7개 이후의 문자열을 이제 끄집어낸 게 JWT, 그러니까 토큰 문자열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푸는 거죠. 요 푸는 거를 바로 이제 JWT 서비스라고 하는 요 서비스를 하나 이제 또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추출을 했어요. 네, 토큰에서 이메일만 추출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작성한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이제 유저 네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유저 네임이라는 것을 제가 만든 소스에서는 유저 이메일을 사용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유저 이메일이 결국에는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이제 토큰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있는지 쭉 검사하는 로직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디테일즈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저네임, 패스워드, 오센티케이션 토큰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자, 그 토큰이 이제 유효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필터로 넘겨라 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닌가. 자,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JWT 서비스에서 토큰이 유효한지, 그 다음에 토큰에서 아이디를 추출해내는 요 메소드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JWT 서비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JWT 서비스 여기를 한번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필터 만드실 때 이제 주의하실 사항은 컴포넌트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처음에 요거를 까먹어가지고 빈이 등록이 안 돼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터하고 그 다음에 JWT 서비스를 이 컴피그 안쪽에 이렇게 넣어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컴피그 안쪽에 이제 필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필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폴더도 하나 더 만들어서 JWT 서비스를 여기 안쪽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도메인하고 상관없는 서비스 필터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컴피그 폴더 안쪽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JWT 서비스를 좀 볼게요. 네, 이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익스트랙트 유저네임, 그 다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큰을 만들어내는 메서드, 이 부분에 대한 소스는 제가 깃허브에서 이제 오훈이 스프링부트 대시 데모라는 요 소스 리파지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다 지금 현재 푸시를 해놨고요. 이 소스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JWT 라이브러리 사용법이라서 크게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이 시크릿 키가 이제 여기 소스에 이제 박혀 있는데 보안상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더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필터는 토큰을 검사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JWT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JSON 웹 토큰이라는 요 임포트가 이렇게 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능들을 이용하려면 build.gradle에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build.gradle에 보시면
세 개가 있어요. implementation, JWT. 네, 이렇게 그냥 카피를 하시고 빌드 좀 그래드에 이제 붙여 넣으시고요.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래들 툴에 여기 보시면 여기 리플래시 아이콘이 있거든요. 리로드. 네, 요거를 한번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래들의 빌드를 한번 다시 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나서 요 JWT 서비스 요 파일을 작성을 하실 때 임포트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팅이 다 끝나고요.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그인해서 테스트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컨트롤러나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저는 이제 로그인하는 로직을 오스 컨트롤러라는 이 컨트롤러에 넣어놨고, 패스가 이제 오스 슬러시 이제 로그인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요게 이제 로그인 로직이 되게 됩니다. 기존의 영상에서 소스를 이제 제 거를 따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처음에 이제 유저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퀘스트 받는 거나 그 다음에 리스폰스 보내는 거를 둘 다 이제 유저를 썼는데, 이 유저를 그냥 이대로 이렇게 쓰면 되게 위험하죠. 왜냐면은 이 유저가 지금 이 엔티티로 지금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DB 정보를 막바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패스워드 같은 중요한 정보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저를 안 쓰고 오스 리스판스랑 오스 리퀘스트라는 부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렇게 JDK17 이상부터는 레코드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로 뭐 클래스 안 만들고 레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오스 리스판스, 그 다음에 오스 리퀘스트. 우리가 리퀘스트 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 제가 작성한 소스에서는 아이디가 이메일이었죠. 그래서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로그인이 성공을 하면은 토큰을 리턴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오스 리스판스에는 이제 토큰 하나만 이렇게 리턴하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그인 여기 보시면 오스 리퀘스트에는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있으니까 이제 이 서비스를 요거죠. 예, 서비스 요청할 때는 유저 객체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유저 객체로 빌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로그인에 들어가 있는 레코드에 들어가 있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컷집어내서 여기 서비스에 넘겼고요. 이 이후로는 이제 이전 영상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오센티케이션 매니저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로직이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했을 때, 로그인에 실패를 했을 때는 익셉션을 발생을 해가지고 로그인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JWT를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로그인이 여기 성공했을 때 이게 성공을 하면은 이제 요게 실행이 되겠죠. 요 로직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 로직이 실행이 되는데 요 로직이 뭐냐? 바로 이제 토큰을 만들어주는 메서드예요. JWT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토큰을 만들어주는 거를 리턴을 하고, 걔를 오스 리스판스에 담아서 이제 컨트롤러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해가지고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는 리턴을 토큰 하나만 받는 걸로 끝나는, 네, 그런 로직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앞뒤 복잡한 부분들을 다 빼느라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는 소스가 뭐 제 나름대로는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썬더 클라이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퀘스트를 두 개를 이제 만들어 놨어요. 로그인하고 리스트.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제가 미리 좀 박아 놨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뭐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모.점 애플리케이션에 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 러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초기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사용자 계정을 하나 넣어 놨어요. 그래서 매튜님 이렇게 넣어 놨고요. 얘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쓸 건데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은,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오스 로그인 컨트롤러에 이제 패스가 오스 로그인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슨 형태로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1234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얘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이제 서버 쪽에 해야 되는데 서버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 익스텐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팅이 되면 이제 앱 이 부분에 화살표 나오는데 제가 우연히 또 기능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기 우클릭을 하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이렇게 프로파일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실행을 하면은 서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필터로 러닝이 있는지만 볼게요. 러닝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URL을 이제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워드가 좀 틀리게 한번 넣어볼까요? 1234인데 원래 12345로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더 키워야겠네. 하고 샌드를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포비든 나왔죠? 패스워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에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4 샌드 하면 205K 나왔고요. 리턴은 토큰 하나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해 둬야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포스트 리스트라는 URL을 이제 호출을 할 거예요. 호출을 하는데 얘를 그냥 이제 호출을 하면은 포비든 허가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카피한 토큰을 이제 오스 정보, 인증 정보로 넣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넣었던 정보고, 아까 카피한 거를 이렇게 붙여 넣으시고, 여기 오스의 베어러,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토큰 프리픽스가 베어러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샌드를 하게 되면은 205K 되고, 제가 미리 넣어놨던 포스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을 좀 이상하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고 샌드를 해보면 포비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토큰을 넣어보내면 205K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 이제 JWT까지 붙여봤고요. 이 코드를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보안에 이제 그렇게 지금 잘 돼 있는 코드가 아니에요. 지금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코드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코드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은 이제 소스를 좀 보시면 JWT 서비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토큰 제너레이트 하는 게 있죠. 제너레이트 커튼 할 때 이제 이 토큰이 언제까지만 유효하게 만들 거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게 1000ms니까 1000ml에 60초죠. 1초에 60을 곱하면 1분이죠. 1분에 5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럼 5분마다 로그인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리프레시 토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이제 카피해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보안을 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크릿 키가 있거든요. 시크릿 키는 최대한 복잡하게 사람이 눈으로 암기할 수 없을 정도로 길게 그렇게 작성을 하시고, 조금 더 이제 보안이 뭐 하게 된다면은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게 된다면은 이제 컴피그 서버를 별도로 둬가지고 그 컴피그 설정에 이제 이런 시크릿 키가 저장이 돼서 이 개발자들도 이런 시크릿 키,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 이런 걸 알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니까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쯤에 말씀을 드렸던 뭐 시크릿 키 요거를 길게 복잡하게 암기 못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컴피그 서버를 별도로 두는 것 등등의 이 스프링 부트로 개발하면서 보안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 강의를 보시고 소스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GitHub에 이 스프링부트 3 데모 요 소스를 참조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